단독 충격 박지현을 망신주려 영어곡을 요구한 미국 행사. 그런데 그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시작하자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정말 실력자라면 영어곡 하나쯤은 어렵지 않겠죠. 행사 관계자의 이 발언은 마치 무심한 듯 들렸지만 그날 뉴욕 링컨 센터 리허설장에서 들었던 모든 이들에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온 가수들이 각자의 언어로 무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유독 한국 대표 박지현에게만 영어곡을 요구한 그 순간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대중적으로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알려진 트로트 가수였지만 그날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나를 시험하려 한다면 나는 감정으로 답하겠다고. 링컨 센터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거대한 무대 뒤편을 오가는 수십 개국의 음악가들과 스태프들, 빠르게 교차하는 통역기 신호음 속에서 박지현은 혼자였다. 통역사가 붙은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별도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다. 영어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팀은 일제히 침묵했다. 그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그에게? 이 행사는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니었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문화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공식 행사로 글로벌 음악 교류라는 이름 아래 세계 각국의 대표 가수들이 한데 모여 국가의 정체성과 음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거대한 명분 속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비대칭적인 조건은 분명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무엇보다 그것이 박지현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 요구의 숨은 의도를 감지했다. 트로트 가수로서 전통과 감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면서도 영어라는 낯선 언어 앞에서는 무기력해 보이기를 바랐던 것일까? 그러나 박지현은 그 모든 시선과 해석을 넘어서 한마디만을 남겼다. 부르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엔 묵직한 감정과 책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짧은 대답 이후 무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 이야기는 그 조용한 시작점에서 출발한다. 박지현은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다. 팀원 중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무대 경험이 수백 번에 달하는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낯설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미국이라는 낯선 무대, 행사 측의 비공식적인 압박.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내려진 영어곡 지정 요청은 단순한 부담을 넘어 자존심의 문제로까지 느껴졌다. 하지만 박지현은 화도 내지 않았고 이유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무대가 주어진다면 그 무대에 설 뿐이라는 듯 걸음을 옮겼다. 숙소에 도착하자 그는 곧바로 가방에서 익숙한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그가 늘 곁에 두던 음악 노트였다. 무대를 앞두고 감정을 정리하거나 불안한 날이면 스스로에게 적어두던 짧은 문장들로 가득한 그 노트는 마치 그의 내면 그 자체였다. 박지현은 한 장을 넘기고 또 넘긴 끝에 빈 페이지에 연필을 댔다. 그리고 천천히 영어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곱씹고 억양과 의미를 함께 새기듯이 그가 선택한 곡은 All by Myself. 어쩌면 그의 평소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곡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언제나 여유 있고 따뜻한 감성으로 관객을 이끌었지만 이 노래는 외로움과 상실, 깊은 고독을 노래하는 곡이었다. 그러나 박지현은 알고 있었다. 그 감정이 결코 낯설지 않다는 것을. 그 또한 무대 밖에서는 수없이 혼자였고 누구보다 조용히 흔들려왔던 사람이었다. 그 다음 날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링컨 센터의 무대 조명이 하나 둘 켜졌고 객석에는 행사 관계자들과 기술 스태프 수십 명이 앉아 있었다. 공식 무대는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는 이미 심사대에 가까웠다. 그의 이름이 호출되었고 박지현은 조용히 걸음을 옮겨 무대 중앙에 섰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음악이 시작되자 처음 몇 음절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익숙하지 않은 영어 발음과 낯선 박자,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림보다 단단함을 품고 있었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단순한 전달이 아닌 마치 고백처럼 들렸다. 하나하나에 감정이 얹히고 그 감정은 객석을 스치듯 흘렀다. 그 순간 조명이 무대를 더욱 좁게 비추었고 마치 그의 감정만이 조명 아래 남은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객석 끝줄에 앉아있던 한 여성 스태프가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리허설이 단순한 사전 점검이 아님을 모두가 느꼈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다시 말이 없었다. 행사 관계자 몇몇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확한 평가를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표정은 전날과 분명 달랐다. 누군가는 그의 선택이 무모하다고 말했지만 그 리허설은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렸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드디어 공식 무대 날 링컨센터 대공연장에는 각국의 대표단과 초청 인사, 음악 평론가들과 해외 매체 기자들까지 모두 자리를 가득 채웠다. 무대 양옆엔 다국적 통역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행사 로고가 새겨진 대형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관객의 시선은 분주했고 무대는 한 곡 한 곡 진행될수록 점점 열기를 더해갔다. 한국 대표 순서가 가까워질수록 긴장은 다시금 스태프들에게 번져갔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박지현 씨,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믿을 뿐이었다. 진행자가 박지현의 이름을 호명하자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고 무대 한가운데에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향했고 그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마주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음악이 시작되었다. All by myself. 첫 음이 시작되자 객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이전까지는 무대마다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지만 이 무대만은 예외였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강하게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지 않았고 애써 기교를 부리지도 않았다. 정제되지 않은 감정 그대로 깊은 숨결처럼 무대를 채워갔다. 그가 부르는 가사 속의 고독은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동시에 모두의 감정이기도 했다. 외국 관객들 중 일부는 통역기를 귀에서 뺐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노래를 들었다. 감정은 언어보다 빨랐고 그날의 음악은 국경을 넘는 속도로 객석을 울렸다. 노래의 마지막 음이 끝나자 객석은 정적에 잠겼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모두가 그 감정의 여운을 감당하느라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몇 초 후 가장 앞줄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다. 조용히 손뼉을 쳤고 그 박수는 서서히 퍼져나가더니 곧 전관객 기립이라는 장면을 만들었다. 누군가는 손을 가슴에 얹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영어 발음도 완벽하지 않았고 무대 장치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무대는 그날 모든 관객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감정을 남겼다. 공연 영상은 행사 다음 날 공식 채널에 업로드되었고 곧 각국 SNS와 뉴스 사이트에서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다. 자막도 없이 해설도 없이 단지 그 영상 하나만으로 수백만 조회수를 넘겼고 신기사에는 한국 가수가 링컨 센터를 울렸다는 제목이 실렸다. 박지현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방송에도 출연하지 않았고 본인의 SNS에도 별다른 반응을 남기지 않았다. 그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조용히 이어폰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았고 도착 후에는 익숙한 연습실로 돌아가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펼친 노트에는 그날 무대 전날 적은 가사 아래 어머니가 어린 시절 써주었던 문장이 있었다. 진심은 언어를 건넌다. 목소리는 마음으로 통한다. 박지현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노트를 덮었다. 그날 무대는 끝났지만 그 무대에서 흘러나온 진심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 속에 울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링컨 센터의 무대는 조용히 막을 내렸고 각국의 대표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박지현의 무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자막도 해설도 없는 단 하나의 영상이 언어도 문화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설명이 아니라 공명이었고 해석이 아니라 체감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영상은 계속해서 공유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느낀 감정을 댓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그 무대를 고백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그 목소리가 자신을 위로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영어를 모르는 해외 시청자들조차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노래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먼저 닿았기 때문이었다.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한 외국 언론이 남긴 표현이었다. 박지현은 무대에서 언어를 부수지 않았다. 그는 언어를 건너뛰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않았고 발음도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감정을 전달했고 그 감정은 청중의 가슴을 직접 두드렸다. 그 무대는 누군가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의도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는 단지 상황의 우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무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만약 그 요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박지현이라는 가수가 가진 또 다른 진심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것은 그를 시험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넘을 수 있는 계기였을지도 모른다. 박지현은 이후 방송에서 이렇게 짧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노래는 언어보다 먼저 마음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특별한 수식도 없이 조용하게 흘러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언젠가 무대 위에서 다시 그 곡을 부를 일이 생긴다면 그는 아마 또다시 담담하게 노래할 것이다. 누군가를 향한 깊은 마음으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그가 그날 무대를 거절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어떤 울림이 남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트로트 365뉴스 기자는 앞으로도 그런 진심을 찾아 전해드리겠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함께 나눠주시길 바란다. 그 진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